이모빌 구덕은 주인을 해하고 도망친 죄, 양반인 옥태영의 행세를 한 죄가 명백하여. 집에 온 걸 환영해, 구덕아. 우리의 마음을 애태웠던 1화 첫 장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준기와 김소혜의 음모로 인해 옥태영이 구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임신한 구덕이가 천승희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순간 의금부 종사관이 죄인 송서인과 구덕이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는 말을 전하며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소름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순간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장면이 언젠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역대급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혜가 집에 온 걸 환영해 구덕아라고 비웃으며 내뱉는 대사는 정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솔직히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밉상이었죠. 이 장면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잠시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옥태영이 구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될까요? 화적대가 들어 모두 사망하자 옥태영의 행세를 하기로 결심. 청수연으로와 9년간 옥태영의 적 행세하였다. 15화 예고편에서는 종사관의 끈질긴 취조에도 옥태영은 끝까지 자신이 가짜임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는 구덕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고 결국 감옥에 갇힌 구덕이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녀가 홀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승희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안타까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옥태영이 소혜를 만날 순간을 수백 번 연습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구덕이로 몰리는 상황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태영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김낙수 부녀에게서 탈출했던 검지손가락 방법을 통해 천승희를 대피시켰죠. 혹시 이 모든 상황이 의금부 동지사 허종문과 옥태영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태영은 박준기가 자신을 구덕으로 몰아가려는 상황을 예상하고 허종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종문은 현재 좌상을 등에 업고 관직을 옮겨다니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박준기를 잡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중인데요. 그는 청수연 운봉산 금광 사건, 오달성을 통한 열려문 프로젝트, 김낙수 만수삼 사건, 삼남 지방 사기 사건 등 모든 사건의 배후에 박준기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기는 눈치가 빠르고 처세에 능한 인물로 쉽게 잡히지 않는 교활함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교묘한 꼬리 자르기를 통해 매번 위기를 피해왔죠. 이런 상황에서 허종문 역시 박준기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옥태영과 허종문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14화에서는 의금부 종사관은 구덕이뿐만 아니라 송서인까지 죄인으로 말하며 오라를 받으라고 명했죠. 의금부 종사관은 어떻게 구덕이뿐만 아니라 송서인까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준기가 구덕이라고 주장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15화 예고편에서 허종문은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증거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새로운 증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준기의 증거에 맞서 태영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깊어가는 밤, 반딧불이 반짝이며 드디어 기다리던 초야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태영과 승희,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한편 태영과 승희는 진짜 허순을 통해 노예가 비싼 약재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수연 사람들이 빚을 갚고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승희는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과거 애인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비로소 옥태영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야 진정한 부부의 일심동체가 되었고 아름다운 초야를 보낸 후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옥태영의 모습과 휘파람을 불며 기뻐하는 천승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제1의 사랑꾼이라 불리는 천승희는 옥태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김낙수의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김낙수를 드디어 반대 입장에서 처단한 옥태영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빨간색 한복을 입은 옥태영을 보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그동안 박준기는 증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태영을 쳐낼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옥태영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존재이죠. 아마 소해보다 더 미워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박준기는 의금부와 연이 닿은 옥태영을 처단하기 위해 약점을 잡아 의금부와 연을 끊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의금부 종사관이 옥태영의 집에 들이닥쳐 죄인 구덕이뿐만 아니라 송서인까지 이름을 부르며 체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송서인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것일까요? 먼저 13화에서 박준기와 김낙수와의 대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박준기는 김낙수에게 그년이 노비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다며 의금부와 닿아있는 년이니 그걸 약점으로 쥐려는 것뿐이다 라며 김낙수에게 저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4화에서 천승희와 옥태영은 노예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덕이 어머니 묘소에 인사를 올렸고 이후 송서인의 집을 방문했죠. 이때 두 사람의 뒤를 쫓던 충견솔개로부터 꼬리를 잡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의금부는 송서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종사관은 구덕이뿐만 아니라 송서인까지 체포 대상자로 지목하며 옥태영을 궁지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옥태영과 천승희의 존재를 알게 된 박준기는 결정적 증거 또한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기가 옥태영을 궁지에 몰아넣은 결정적 증거는 증인인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 증인을 구덕이의 아버지로 예상했지만 14화에서는 그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준기가 새로운 단서를 통해 진짜 옥태영의 얼굴을 알고 있는 다른 인물을 찾아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진짜 옥태영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조차 얼굴을 모를 정도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리고 1화에서 진짜 옥태영은 화적대를 만나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화적대 구성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박준기는 화적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추적해 당시 생존자 한 명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옥태영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의금부 종사관은 화적대 사건을 이야기하며 옥태영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의금부 종사관에게 옥태영은 자신은 구덕이가 아님을 부인하는데요. 사실 구덕이 입장에서 자기가 옥태영이 아닌 구덕이라고 밝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태영이 천승희를 만석이와 함께 도망가게 한 것도 천승희가 잡히지 않아야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15화 예고편을 보면 설마 잡히진 않으시겠지? 그러면 뭐 잡히시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 의금부에서는 도망친 천승희의 뒤를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옥태영을 두고 가는 천승희의 마음 또한 무척 괴로울 것 같은데요. 천승희는 자신의 체포가 옥태영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덕은 주인을 해하고 도망친 죄, 양반인 옥태영의 행세를 한 죄가 명백하여 집에 온 걸 환영해, 구덕아. 예고편에서는 옥태영이 다시 소해의 노비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포박줄에 묶인 채 소해의 집으로 돌아온 옥태영을 보며 소해는 섬뜩거리는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옥태영은 노비들과 함께 지내며 괴질에 대한 박준기의 계획을 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증조라니. 허종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이 대화의 맥락은 태영이가 구덕이어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는 것은 태영이 구덕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데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증거는 바로 성윤겸으로 보여집니다. 막심은 진짜 성윤겸이 등장한 것을 보고 놀란 것인데요. 지난 12화에서는 삿갓 성윤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옥태영과 천승희가 자신의 행세를 하며 부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사라지죠. 성윤겸이 나타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과 승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윤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쓰레기 남편이라도 역할은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덕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옥태영임을 밝혀줄 만한 증거나 증인인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성윤겸이 청나라에 갔던 일이 구덕이에게 도움을 줄 증좌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나라에서 가짜 증인을 데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옥필승이 청나라 부사 시절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옥태영은 위기에서 모면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일을 도와준 것은 의금부 허종문 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준기는 그동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꼬리를 자르며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기에게 이용을 당했지만 이충일과 김씨 부인 그리고 홍씨 부인이 남아있죠. 운봉산 금광 사건의 죄는 이충일의 좌백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충일은 위기에 빠진 옥태영의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것이죠. 괴질은 노회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4화에서는 홍씨 부인이 옥태영의 손을 잡고 은혜를 갖겠다고 말을 하게 되죠. 특히 만수삼 사건의 진실은 홍씨 부인이 알고 있는 가짜 허순의 얼굴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삼남지방의 투기 사건은 김씨 부인의 아들 덕훈이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괴질 사건의 증거는 옥태영과 김씨 부인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씨 부인은 증거를 잡기 위해 박준기 대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기 집에는 괴질에 좋은 많은 약재들이 있죠. 김씨 부인은 괴질에 걸린 이충일을 살려달라며 약재를 청해 박준기의 의심을 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옥태영에게 노비들에게 부탁해 약재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빼달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후 그녀는 이 정보를 허종문 대감에게 전달하며 괴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증거 앞에 박준기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며 소혜와 함께 결국 몰락의 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4화에서 낚시를 위한 장비까지 챙긴 승희. 그동안 모은 돈을 천승희에게 건네며 바닷가에 집 살 돈으로 쓰라고 말하는 만석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진짜 우정은 이 드라마의 숨은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옥시 부인전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했던 만큼 천승희가 구덕이의 아버지를 찾아주고 모두 함께 바닷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길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